네, 지난 한 주 ETF 시장 동향부터 주목해볼 만한 주간 이슈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.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일단 자금 흐름이나 상승률 하락률을 통해서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부터 볼게요. 자금 유출이 2주 연속 이어졌었는데 지난주는 어땠나요? 네, 자금 이제 2주 연속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도 한 주 더. 예, 좀 자금 유출이 좀 확대가 네. 됐습니다. 일단 한 주간 이제 90억 달러 유출되면서 네. 좀 자금 유출 계속되는 모습 보였고요.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뭐 수익률은 크게 계속 부진하고 있죠. 나스닥 네. 100 기준으로 3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3%대 하락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자금이 좀 이탈하는 네. 모습 역시나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일단 네. 키워드로 좀 볼까요? 우선 뭐 시장 상승 키워드들 좀 정리를 네. 해보면 네, 변동성 그리고 탄소 배출권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변동성이라든가 혹은 뭐 수익률 상위 올라 있는 ETF들 좀 보시면 ETF 내에서 이제 ETF를 이제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버스하는 네, 공매도 네. 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아. 있어요.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상승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, 네. 어떤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ETF들은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좀 주식형 내로 좀 국한해서 좀 그렇죠. 살펴볼게요. 네, 리스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우선은 이제 뭐 항공산업 ETF가 좀 2% 상승을 했고요. 이 외에 좀 특이한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리츠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리츠요. 네, 역시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음.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 오른 건 또 아니니까요. 그쵸, 하락한 네. 쪽은 어느 쪽인지 이것도 좀 볼까요?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봐도 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네. 편이고요. 자,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했나? 물론 이제 강하게 그 낙폭 큰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네.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빠졌나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등의 기미라든가 아.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는 의미에서 미리. 좀 같이 네, 볼 수가 네.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 어떤 채굴이라든가 혹은 뭐 친환경, 혁신기술 관련된 ETF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리스트 좀 살펴보시면은 우라늄 채굴 산업 그리고 뭐 글로벌 은강주라든가 혹은 뭐 태양광 산업 테마 이런 쪽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원자재 관련 또 뭐 태양광 네. 이런 쪽이 좋지 않았네요. 자,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은 그래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난주는 어땠을까요?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좀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아, 네. 한 1,500억 원 가량 좀 자금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. 특히나 이제 한국 대형주 카테고리에서 거의 한 5,800억 가까운 네. 자금이 좀 유출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 들어온 섹터들 좀 살펴보면 한국 국내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해외 쪽 테마 관련된 ETF들은 좀 네.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. 그러면 오르고 내린 것들도 바로 볼까요? 네. 우선 그 탄소 배출권 ETF가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 상위에 탄소 배출권 ETF가 올라와 있고요. 이외에 이제 지난주 좀 특이한 점들 좀 살펴보면 섹터형 ETF들 내에서 좀 상승률 상위가 많았다.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해서는 뭐 주요 기업의 어떤 실적 호조라든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. 것들이 같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철강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이외에 반도체 ETF도 3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좀 힘겹게 좀 네.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하락한 쪽도 바로 보죠. 네, 하락 종목들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이랑 비슷해요. 한국 내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테마들이 네. 좀 약세를 보였고 이 외에는 역시나 이제 해외 지수들이 좀 국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기술주 관련 테마 ETF들이 좀 낙폭이 컸습니다. 전체적으로 하락의 이 키워드는 기술주. 네, 맞습니다. 여전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. 자, 이렇게 시장의 동향을 일단은 쭉 한번 짚어봤고요. 그러면 또 주간 이슈는 어떤 거 골라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? 자, 오늘 짚어볼 만한 주제는 이겁니다. 첨단을 이끄는 첨단 혁신 소재 ETF라는 주제인데요. 일단 첨단을 이끄는 첨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기술이 이제 점점 정밀화가 되고 있죠. 정밀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서 각종 뭐 모터라든가 네. 혹은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점점 정밀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네. 이 기초적인 소재들
아, 소재. 네, 이런 소재들이 없으면은 이런 첨단 기술도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. 이 첨단을 이끄는 첨단이라는 어. 주제로 좀 혁신 소재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아, 혁신 기술 안에서도 그걸 이끌어 가려면 혁신 소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첨단을 이끄는 첨단이라고 그렇죠. 명명을 하신 거네요. 혁신 소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좀 예를 들어서 좀 화면 같이 보시면서 네.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히토류. 네, 히토리.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특한 뭐 화학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물리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. 특히나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 촉매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 자석을 만드는데 또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. 어떤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뭐 터빈이라든가 혹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것들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소고요. 이 외에 뭐 탄소 섬유 같은 경우도 철보다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이 철보다 이 강도가 더 강하다 보니까 아, 네. 어떻게 보면 이 좀 더 이제 전체적인 강도를 높이면서 이제 무게를 줄이는데 가볍게 갈 수 활용되는 있는. 네,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혁신 소재 기업들은 이러한 이제 혁신 소재들을 캐내고 지난주 이제 에너지 네, 섹터랑 네. 비슷하죠. 전체적인 이런, 밸류체인. 네, 혁신 소재들을 이제 채굴하고 정제하고 음. 생산하는 일련의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저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앞서 뭐 초반에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관련한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역시 이들 소재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. 네, 맞습니다. 거죠. 지금 이제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면 이게 이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서 수요 증가가 굉장히 또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 내연기관 차량과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. 이 혁신 소재들 아. 양을 비교를 한 건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굉장히 나죠. 많이 차이 나네요. 네,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2040년에 어떤 현재 정책이라든가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 그리고 넷째로 탄소를 완전히 감축하는 시나리오죠. 시나리오별로도 이 필요로 하는 이 혁신 소재 사용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러네요.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뭐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일단은 관련한 ETF 쪽으로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금 동향이나 주가의 흐름 좀 볼까요?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자금 동향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바로 자료화면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, 왼쪽 그 차트는 이 구리 채굴, 네. 구리를 채굴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COPX 티커를 가진 ETF고요.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토류, 토류. 히토류 채굴 관련된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. 최근 10년이에요. 좀 굉장히 긴 롱텀으로 보시게 되면 네네.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로 굉장히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가 혹은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네요. 돈이 들어오는 거죠. 저 오렌지색 면적이. 그렇죠. 네. 누적 자금 오, 흐름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최근에 같아요. 확 좀 늘어나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. 자, 그럼 관련한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 혁신 소재 테마 ETF로는 DMAT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더라고요. 요거 편입 상위 종목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네. 지금 이제 뭐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볼리덴이라든가 뭐 앨범알, 스미모토 금속강산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우선 뭐 볼리덴은 이제 아연이라든가 구리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고요. 네. 앨범알은 리튬 이런 것들 좀 네. 생산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른쪽에는 주가라든가 혹은 맨 오른쪽에 이제 그 EPS 추이를 보시게 되면 네. 최근에 이제 2020년, 2021년 들어서 EPS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디맷 이외에도 관심 갖고 볼 만한 주요 ETF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뭐 이런 이제 혁신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마로 좀 ETF들이 꽤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자료화면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우선 뭐 혁신 소재 전반을 다루는 ETF 중에서 운용자산이 제일 큰 거는 GMET 티커를 가진 ETF예요. 네. 물론 이거는 이제 친환경 관련 소재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. 오늘 이제 소개드렸던 디맥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, 뭐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떤 혁신 소재 전반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뭐 히토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뭐 레맥스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COPX 네, 이런 네. 것들은 이제 각각 히토류, 구리를
좀 더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국내에도 이제 뭐 히토류 관련된 테마 ETF 역시도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. 채굴, 뭐 정제, 생산까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거쳐서 ETF 상품들도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. 오늘 소개드린 주요 ETF 이외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미래를 생각한, 성장성을 생각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혹시 이것들 좀 보면서 이건 주의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? 우선 이제 주가가 뭐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점은 네.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. 올라와 있는 건 항상 좀 부담이 되죠.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산업 성장성이 좀 높은 건 사실이긴 네. 합니다만 어떤 채굴 산업 특성상 이 가격 원자재 가격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,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혁신 소재 끝단에 있다 보니까 좀 중소형 기업들이 좀 편입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좀 이제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아. 점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특히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오늘 저희 혁신 소재 테마 ETF 소개 드렸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은 분명히 의미 있으나 변동성 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저희 이 리포트가 사실 짧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긴 그죠? 리포트예요. 저희 이제 영상 하단에 링크로 또 달아 드릴 테니까요. 따라가셔서 페이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